요즘 온 세상 어디를 가나 등장하는 인공지능. 다들 인공지능 하는데 막상 인공지능이 뭔지 제대로 모르겠어요. 하는 사람들은 주목! 인공지능, 머신러닝, 딥러닝에 대해서 아주 간단하게 비전공자도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줄게요. 1. 인공지능이란 우선 인공지능은 우리가 흔히 AI라고 부르죠. AI는 아티피셜 인텔리전스의 약자인데요. 인간의 지능을 기반으로 인지 문제 해결을 목표로 하는 컴퓨터 공학의 한 분야로 학습, 문제 해결, 패턴 인식 등을 다뤄요. 인공지능이라고 하면 흔히 영화 아이로봇에 나오는 로봇들이 등장하는 미래 모습을 떠올리지만 사실은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인공지능은 컴퓨터 공학의 거대한 분야로서 첨단 로봇들 외에도 많은 부분에 접목되고 있거든요. 우리가 알고 있는 머신러닝, 딥러닝도 바로 이에 해당하고요. 이 분야에서 탑 중 탑인 페드로 도밍고 교수님은 머신러닝을 5가지 집단으로 분류했어요. 첫 번째는 논리, 철학에 기반한 상징주의다. 두 번째는 신경과학에 근거한 연결주의자. 세 번째는 진화생물학과 관련된 진화론자. 네 번째는 통계와 개연성에 기반한 베이지안. 마지막으로 심리학 기반의 유추론자입니다. 최근 하드웨어가 급격하게 발전함에 따라 컴퓨팅 퍼포먼스가 많이 개선되었죠. 그 결과 베이지안 이론에 따른 머신러닝이 많은 분야들에서 놀라운 결과를 선보였어요. 이와 마찬가지로 네트워크 컴퓨팅이 발전하면서 연결주의자적 접근에 기반한 딥러닝이라는 분야 또한 비약적인 발전을 이루어냈죠. 이렇게 머신러닝과 딥러닝은 모두 인공지능의 부분 집합에 해당하는 컴퓨터 과학 분야예요. 2. 머신러닝이란? 머신러닝은 패턴 인식 및 학습에 사용되는 몇 가지 베이지안 기법에 주로 적용되어 알고리즘의 형태로 데이터를 학습하고 최적화한 후 이를 기반으로 예측하고 최종적으로는 데이터를 간결한 설명으로 분류하죠. 프로그램 개발자는 일반적으로 사양에 따라 요구하는 결과를 출력하기 위해 프로그램 코드를 작성합니다. 하지만 머신러닝에서는 데이터를 사용하여 통계적인 코드, 즉 ML 모델을 생성해요. 여기서 통계적인 코드란 학습 과정에서 파악된 패턴을 기반으로 적절한 결과를 출력하는 형태의 코드를 의미해요. ML 모델의 정확성은 학습 데이터의 양과 질에 매우 의존적인 셈이죠. 양이 많은 동시에 다양성까지 갖춰진 데이터가 있다면 ML 모델은 보다 고차원적인 문제에도 접근할 수 있어요. 그래서 머신러닝은 명시적 프로그래밍으로 접근하기 까다롭거나 실용성이 없는 경우 주로 사용되는데요. 일반적으로 학습 데이터를 기반으로 어떤 예측을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해요. 예를 들어볼까요? 과거 데이터를 분석하고 유용한 데이터를 추출해 학습한 머신은 비즈니스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여러가지 결과를 예측해요. 머신러닝을 사용해 기간에 따른 성과 지표와 같은 통계적 정보를 기반으로 다음 분기, 다음 해에는 얼마나 성과를 거둘 것인지 예측한 후 계획을 세울 수 있어요. 그리고 고객 정보를 분석하여 브랜드에 대한 충성도를 유추하고 충성도가 떨어질 것 같은 고객들에게 더욱 적극적인 프로모션을 취하는 전략을 세울 수도 있죠. 이렇게 유용한 머신러닝 모델을 성공적으로 개발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필요한 단계가 있어요. 1. 정확한 문제를 파악. 2. ML이 예측해야 할 내용이 무엇인지 파악. 3. 어떤 데이터가 필요하고 어떤 데이터를 보유하고 있는지 확인. 이때 데이터는 정량적인 지표를 기반으로 수집돼야 해요. 4. 해당 데이터를 기반으로 적절한 ML 모델을 구축하여 학습을 진행. ML 모델이 충분히 학습되고 예측 결과가 어느 정도 신뢰성이 있다고 판단된다면 미래를 예측하는 데 활용함으로써 현재의 판단에도 도움을 줄 수 있게 되는 거죠. 이번에는 ML 기술이 실무에 사용되는 사례들을 알아볼까요? 1. 이상 사기 탐지. 각 데이터 포인트들을 피처 스페이스 상에 그려봤을 때 빨간색으로 표시된 점처럼 분류 기준에 부합하지 않거나 특정 지표들을 모니터링하면서 자연스럽지 않은 특정 패턴이 발생할 경우 이를 즉시 알리고 즉각적인 대응을 할 수 있게끔 도움이 되는 예측 모델을 구축해요. 2. 고객 이탈 방지. 이탈 위험이 높은 고객들을 찾아내서
이탈을 방지하는 프로모션을 하거나 해당 고객이 매력을 느낄 만한 서비스를 적절하게 제공함으로써 고객을 다시 참여시키는 데 이용해요. 3. 콘텐츠 개인화. 예측 분석 모델을 사용해 보다 개인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사용돼요. 예를 들어 특정 고객의 과거 행동 패턴을 기반으로 좋아하거나 관심 있어 할 만한 항목을 추천하거나 비슷한 성향을 가진 고객들을 클러스터링해 관심을 가질 만한 항목을 추천해요. 딥러닝이란? 딥러닝은 데이터를 좀 더 심층적으로 이해하기 위해 계층 구조의 네트워크를 만들어 학습을 하는 머신러닝의 한 분야예요. 대규모의 학습 데이터로부터 인간이 이해하기 어려운 패턴을 학습하여 어려운 문제를 하나씩 해결해 나가고 있죠. 즉, 인공지능 분야에서 딥러닝은 사람이 실제로 소프트웨어로 프로그래밍 할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은 관계성, 사람이 도저히 인지하기 어려운 관계성 등을 파악할 수 있어요. 충분한 학습이 이뤄졌다는 것은 딥러닝 네트워크가 데이터들 간의 관계성을 이해했다는 의미인 셈이고요. 그럼 딥러닝이 사용되는 분야에 대해서도 알아볼까요? 1. 이미지 및 비디오 분류, 세그먼테이션. 컨볼루셔널 뉴럴 네트워크에 기반한 딥러닝 영상인식 기술은 많은 문제들에서 인간의 인지 능력을 앞서고 있어요. 이미지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객체의 부분뿐만 아니라 배경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이미지상에서 특정 객체를 찾아내고 무엇인지 인지할 수 있는 기술로까지 발전했어요. 특히 이 기술을 실시간으로 구현함으로써 자율주행 기술에서 전방인식이나 생산 기술에서 불량 탐지와 같이 여러 가지 산업 분야에 응용되고 있어요. 2. 음성인식. 사람은 아주 어릴 때부터 목소리를 구분할 수 있지만 컴퓨터는 최근에서야 인간의 목소리를 듣고 응답할 수 있게 됐어요. 사람마다 억양과 음성 패턴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음성인식은 수학에 기반한 기존의 신호처리 기술로 해결하기 매우 어려운 일이었기 때문이죠. 최근에는 딥러닝을 사용해 다소 복잡하고 추상적인 차이를 구분해냄으로써 고유한 사람의 목소리와 내용들을 파악할 수 있게 되었어요. 3. 자연어 처리. 자연어 처리는 컴퓨터가 사람의 언어, 억양 및 맥락을 이해할 수 있도록 연구하는 분야예요. 단순히 명령어를 알아듣는 수준이 아니라 사람의 감정을 읽는다거나 풍자나 비유같이 더 어려운 개념까지 이해하는 것을 연구하고 있어요. 이 기술은 기업들이 음성 또는 텍스트봇으로 고객들에 대한 서비스를 자동화하는데 널리 사용되고 있죠. 오늘은 인공지능이란 무엇인지 알아봤어요. 여러 가지 기준에 따라서 인공지능을 나눌 수 있었는데요. 데이터 관점에서 지도학습, 비지도 학습으로도 나눌 수 있고, 도민고 교수님의 분류 기준에 따라 통계학 기반의 베이지안 측량과학 기반의 연결주의 등으로 나눌 수 있으며, 이론에 따라 머신러닝, 딥러닝으로 분류되기도 하죠. 그리고 다양한 응용 기술들까지 알아봤는데요. 이처럼 현재 다양한 분야에서 사용되는 AI는 이제 우리의 삶에서 뗄래야 뗄 수 없는 존재가 됐어요. 그러니까 개발자나 전공자가 아니더라도 인공지능을 조금은 알아두면 좋겠죠? 다음에도 더 재밌는 인공지능 관련 영상으로 찾아올게요. 안녕!